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셀바이오 공동 창업자 겸 현재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준행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 컨텐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IR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저희들 파이프라인 이름을 플랫폼이라고 붙였냐고 이렇게 물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이 앞으로 설명드릴 그런 저희 파이프라인들은 현재 지금 뭐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그 타겟 암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암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암에도 범용성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게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 연구, 그리고 지금 앞서 다음에 보여드릴 응급임상이나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도 다른 암에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최근 그 암 치료법에 있어서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습니다. 어, 그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 중에서 이 첫 번째 그래프는 화학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 때 암 치료율과 생존 기간을 보여주는 건데요. 뭐 치료제로 치료하고 재발하고 또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환자가 돌아가시는데요. 근래 사용되기 시작했던 표적 치료제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생존 기간 연장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데이터가 축적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발하고 나중에 그 돌아가실 분들은 다 돌아가시더라.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에 적용되기 시작한 면역치료법은 어, 예전에 이렇게 다른 치료법으로 돌아가셨던 그런 돌아가셔야 마땅했던 그런 그 환자분들이 생존을 하시고, 특히 5년 정도 치료 효과를 본 다음에는 그냥 암이 완치가 돼서 천수를 다하더라, 이런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 발견 때문에 2018년 노벨상이 이 분야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도 문제는 전체 모든 암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체 암 중에서 전체 환자들 중에서 약 30%만 30% 미만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치료법과 컨비네이션 함으로써 이 생존율을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가설을 도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 그 가설이 맞다는 사실이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암 면역 치료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방식들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또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치료제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놈이 가장 지금 많은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 게 세포 치료제 분야입니다. 저희 회사는 항암 세포 면역 치료 전문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그 항암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냥 단순한 그런 뭐 한두 개의 세포가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그런 면역 세포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러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다양한 그런 면역 세포들이 역할을 하는데요. 이 면역 세포들이 작용하는 기전, 그리고 그들의 작용 범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저희가 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는 선천 면역이고요. 다른 또 하나는 적응 면역, 그리고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을 연계시켜주는 항원 제시 세포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선천 면역 분야, 여기는 비유를 드리자면 해병대에 해당합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적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 공격해서 응징하는 그런 세포들인데, 거기에 속하는 자연 살해 세포 NK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했고 임상 시험을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적응 면역 분야에 있어서는 림프구가 그 적응 면역 분야에 해당되는데 여기도 비유를 드리자면 특공대에 해당합니다. 특공대의 경우에는 아주 타겟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공격하는 그런 그 강력하고 정확한 공격력이 특징이겠는데요. 이 특공대는 일정 기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투입되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림프구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기술을 병합한 카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거는 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을 이어주는 세포로서 항원 제시 세포가 있는데 여기는 대표적인 게 수지상 세포입니다. 이 수지상 세포는 또 비유를 드리자면 훈련소 교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런 림프구를 교육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세포의 카테고리를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 아주 활발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람들 같으면 커뮤니케이션을 언어로 하지만 이 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내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사이토카인 제제를 가지고도 저희가 항암 면역 치료제를 개발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이 NK 세포입니다. 저희가 치료에 사용하는 저희가 제조하는 그 NK 세포 치료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월등한 그런 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희 그 암 치료 효과를 그냥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환자는 이 화살표되고 빗금 쳐진 이 부분에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통상 그대로 놔두면 몇 개월을 더 못 사시는데요. 저희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이 암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더 주목을 해주실 거는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이 암 표지자 수치인데요. 우리 치료를 받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환자가 40개월 이상 생존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에서 이런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험에 허가된 그런 약제로 치료했을 경우에 통상 3개월 남짓 더 생명 연장이 되는 것에 비해서 40개월 이상 생존하신다 이 이야기는 10배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포 치료제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저희는 순도를 최소한 85% 이상을 유지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기준인데요.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70% 이상의 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피어들은 거의 그 70%에 맞춰서 세포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도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는 그 다른 피어들에 비해서 10배 정도 더 많은 그런 세포를 주입해서 치료 효과를 도출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다른 피어들보다 충분히 높은 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암 치료를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부작용입니다. 암은 치료가 되었는데 환자는 돌아가셨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순도를 올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다른 피어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더 많은 양의 그런 세포를 주입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충분한 이런 세포 증폭률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에서 피를 뽑아서 충분한 양의 숫자로 자연살해세포를 늘려야 되는데 혹시 다른 회사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 하면 어떤 회사는 우리는 3,000배 이상 증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증폭만으로 따지자면 3,000배 정도가 아니고 3만 배나 5만 배까지도 증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숫자를 그렇게
늘려서 증폭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자연살해세포 특성상 일정 정도의 증폭률이 지나버리면 갑자기 이 암세포 살상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절한 정도의 최소한 다른 피어들에 비해서 10배 더 많은 세포를 주입하면서 그 암 살상 능력은 잘 유지가 되는 그런 크로스 포인트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 크로스 포인트에서 치료 세포를 제조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은 그런 그 압도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저희 자체 그 GMP 시설을 8년 동안 그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저희 기술을 충분히 성숙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높은 그런 순도와 높은 증폭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해서 임상시험을 하는 첫 번째 타겟으로는 진행성 간암을 잡았습니다. 진행성 간암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재발한 터미널 스테이지 간암을 말합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간암 그 발생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걸 타겟으로 삼은 건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비형 간염 백신 접종 그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간염이 감소하고 있고 간염이 감소하니까 간암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간암은 상당히 난치성 암인데 이 간암 이 그 치료제와 그 치료 방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서 그 간암이 일단 저 수명을 연장하는 하지만 또 재발하고 이렇게 그 하고 있어서 2019년 크로스 섹셔널로 보게 되면 최소한 3만 명 이상의 환자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진행성 간암을 타겟을 했을 경우에 충분한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그런 자연 살해세포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에 덧붙여서 저희는 이걸 투여 전략도 더 효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그런 투여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그냥 혈관 내에다 그 자연 살해세포를 주입해 주는 것보다 암이 존재하고 있는 그 부위 가까운 곳에서 그냥 주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혈관 내로 도관을 집어넣어서 이 간의 위치를 시킵니다. 특히 간에서도 암이 존재하는 부위 쪽에다 위치시킨 다음에 5-FU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화학요법제를 먼저 투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약제들이 들어가서 그 주위에 있는 암세포 일부를 죽일 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그 암 환경을 저희가 나중에 넣어줄 자연 살해세포가 가서 활발한 그런 살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간 동맥 내 항암 주입 요법과 자연 살해세포를 병합함으로써 우수한 그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그 회사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4번의 주입요법을 한 다음에 10배 더 많은 양의 그 자연 살해세포를 데일리로 다다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치료 결과가 아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검정색 바가 어떤 거냐면 소라페닙이라고 우리나라 그 보험에서 진행성 간암 치료에 허가된 약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객관적 반응률이 11%에 불과합니다. 11%라고 하면은 암이 재발해서 터미널 스테이지에 간 환자 10명 중에서 1명만 이 약에 반응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점은 이 10명 중에 1명의 환자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너무 심한 약이어서 그냥 중간에 드롭아웃 되어 나가는 환자들이 많다는 게 더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하간 이런 그 치료제로 치료를 했을 경우에
지금 평균 수명 연장 되는 개월 수가 3개월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사실은 이 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평균이 나왔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3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필드에서는 상식화되어 있어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그 3.3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치료를 받고 나서는 이 환자들이 40개월 이상 지금 생존하고 계시거든요. 그 괄호 안에 2020년 1월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기준이 되는 거는 이 환자들을 팔로우업을 하고 병원에 찾아오셔서 공식적인 그런 판정을 받은 게 그 1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상 일상에 지금 치료했던 그런 환자가 총 11분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한 분만 돌아가시고 10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존 연장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하고 식약처에서 2A상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2A상으로 이 허가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압도적인 그런 치료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A상으로 20명을 허가를 받았는데 20명을 다 치료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그 차이를 보여줄 수 있으면 조기 종료를 하고요. 바로 2B상으로 넘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2B상을 마치고 희귀약품으로 지정을 받아서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되면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전략을 택했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 지금 2A상 그 임상시험 디자인이 좀 달라진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회사의 그 강점을 보여주는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10분 지금 살아계시는 환자들 중에서 2분에서 저 뒤에 가서 재발하는 듯한 기미가 보였습니다. 이거는 일면 좀 실망스러운 그런 점이기도 하지만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암세포는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마리만 살아남아 있을 경우에 적절한 환경에 처하면 그것들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불어나서 재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재발되는 남아있는 그 정도 세포도 완전히 뿌리를 뽑자는 의미에서 한 사이클을 더해서 5번을 더 투여함으로써 그런 뿌리까지 제거하자. 그래서 이걸 공고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바꿨고요. 다른 회사들은 보통은 임상시험 어떤 하나의 모델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중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냥 끝까지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충분한 그런 자료와 논리를 갖고 가서 식약처 심사관님을 설득을 해서 이 2A부터는 이 새로운 디자인에 따라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화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자체의 GMP 시설에서 세포를 8년 이상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기술이 축적이 되어서 한 번 환자한테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10번 줄 수 있을 정도까지 효과적인 세포들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 달의 간격에 투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시료는 냉동을 시켜놓았다가 풀어서 제조를 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이 냉동했다가 다시 풀어서 세포를 제조할 때 순도나 또는 활성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프레시하게 뽑았던 시료와 다름없이 강력하고 또 충분한 숫자의 그런 세포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2A상부터는 다기관 임상시험으로 진행하고 화순 전남대 병원과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2A상 새로운 디자인에 맞춰서
그 치료한 첫 번째 환자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환자는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이 환자가 지금 강경변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화살표로 지금 3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다 암 덩어리입니다. 이것들 외에도 도처에 아주 이보다 작은 그런 소위 전이가 된 간내 전이가 된 이런 암이었었는데요. 이걸 그리고 이분은 지금 연세가 68세나 되었고요. 그래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그런 환자에 속했는데 우리 그 2A 치료법을 받고 나서 이 암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말끔하게 사라졌고요. 또 아래 보시면은 이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게 이 간암 표지자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수치들이 치료를 받은 후에 완전히 노멀라이즈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이걸 6월 16일 날 세컨드 팔로우업에서 완전 반응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A 이상의 이런 진행을 하면서 더 일상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얻을 것으로 희망적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자연 사례세포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적응 면역과 선천 면역을 이어주는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항암 면역 치료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항암 면역 치료법 개발에 대한 연구 개발을 20년 정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만든 세포와 그동안 다른 그룹들에서 가장 활성이 뛰어나다고 보고된 바 있는 그런 세포들을 그냥 헤드 투 헤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께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걸 이용해서 임상 2A상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결과는 논문에 실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발 골수종을 치료 타겟으로 삼았는데요.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항암제는 저희가 이걸 택한 이유는 이게 혈액에 발생하는 암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2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주로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생률은 점점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30년간 그 발생이 50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을 비교를 해봐도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 발생률을 보게 되면 증가하는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걸로 봐서 환자가 충분히 많아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겟 시장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다발골수종을 타겟을 한 이유는 저와 공동 창업한 이재준 교수가 혈액종양내과 임상 의사신데요. 이 양반이 다발골수종 연구회의 회장도 지내시고 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다발골수종 환자를 확보하고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시장에 진출했을 때 충분한 그런 쉐어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 또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이 다발골수종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치료용 세포를 4번 넣어주는 이런 디자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보니까 면역학적 반응이 약 80%, 임상적 유효성이 70%에 달하는 우수한 그런 치료 효과를 관찰을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2B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임상시험을 수행하면서 저희 기술들을 더 성숙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번 환자한테 피를 뽑아서 6번 줄 수 있을 정도 그런 숫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B부터는 약간 변화를 주어서 6번 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B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강력한 자연 살해세포 치료제 또는 수지상 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와중에 주위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이 그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임상 의사들도 그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기들이 그 치료가 잘 안 되는 환자들을 저희 세포 치료제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응급 임상을 그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임상 시험에 그 타겟하고 있는 그런 암이 아닌 다른 암에서도 우수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단계의 타겟으로서 지금 가장 치료가 안 되는 암 3대 암 중에 하나인 뇌암인 교모세포종을 타겟하기로 했고,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살해세포와 수지상세포를 컨비네이션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기본 그런 연구 실험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했고요. 지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임상시험에 돌입하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세포치료제 그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랭귀지로 사용하는 사이토카인 제제를 이용한 그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류를 하자면은 바이오 의료 약품이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보다 그 시장에 나가 그런 품목 허가를 받기가 훨씬 더 좀 어렵습니다.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건너야 될 물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것의 그런 치료 효능을 반려견에서 증명 하자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반려견 그 치료제 시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료나 이런 그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이 8살 이상이 되게 되면 암 발생률이 50% 이상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비교해서 반려견에서 그 암 발생률이 훨씬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어떤 암은 4배, 어떤 암은 35배에 달하는 그런 발생률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전략을 취한 이유 중에 하나는 IPO를 함에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캐시플로우를 시장에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런 캐시플로우를 보여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반려견 치료제가 더 그 빠른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시켜 줄 거라고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한 이 그 반려견용 항암 그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퍼스트 인 클래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나갈 때 용이하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반려견의 그 장점이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 2, 3상을 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반려견은 그냥 1상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 임상시험한 결과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러한 암이 이렇게 그 치료가 됐고 이만큼 컸던 그 암 덩어리가 저희 치료를 받고 없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반려견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우울해지고 사료도 안 먹고 신경질내고 막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 치료를 받고 나서는 밥도 잘 먹고 굉장히 재롱도 잘 부리고 그런다고 해서 이 보호자들이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만족하다고 그 리스폰스를 보여주신 분들이 93%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었고 무응답 7%라고 나온 케이스도 사실 알고 보면 이게 한 번 우리한테 치료를 받고 나서 두 번째는 병원에 안 와서 그냥 좋아졌다고 안 온 케이스가 지금 무응답인데요. 그걸 감안하면은 거의 뭐 이 만족도는 100%에 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수의과검역원에 품목 허가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고 늦어도 연말 안에는 품목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 연말 안에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임상시험 이상의 레벨까지 끌어올렸던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미래 먹거리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카 치료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티 치료제는 주로 혈액암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이 됐고 미국, 일본, 유럽에서 두 개의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킴리아와 예스칼타라는 약인데요. 그것들은 지금 한 번 치료하는데 그 약값이 5억 원, 뭐 4억 5천 원, 4억 5천만 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그런 치료법이라서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레드오션이 됐고 시장도 완전히 포화가 된 상태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고형암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개의 그런 카티 치료제를 개발 완료했고요. 그걸 시험관 내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효능을 검증하고 지금 현재 동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치료제는 뒤에 가서 좀 재발이 되는 그런 특성을 지닌 그 치료제가 있고 어떤 거는 초기에는 억제 효과가 조금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재발하는 암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억제해주는 그런 치료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수 그런 암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동물 실험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도출되면 그걸 기반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임상 시험에 돌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왜 박셀 바이오인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IR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두 회사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지금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암덩어리가 있고 굉장히 큰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치료받고 완전히 없어진 그런 결과를 눈에 보실 수 있게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저희 임상시험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A사는 임상 2A 이상을 시작했다고 2016년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후에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보여드린 바와 같은 그런 압도적인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보여드리고 그래서 3상까지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뭐랄까 경쟁력이랄까 하는 거는 저희가 시가총액을 산출을 해보니까 이런 저희 피어들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일하는 면에서 보면 좀 마켓 프렌들리한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을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런 다양한 플랫폼을 이미 임상시험까지 끌어올릴 만큼의 완성도를 가진 연구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특성상 병원 문턱을 매우 낮게 그냥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보다 앞서갔던 그런 회사들이 잘 나가다가 임상시험 3상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주가가 막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이렇게 좀 면밀하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만약에 그 회사들이 임상시험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더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해서 신무 원료하는 그런 디자인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또 하나는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좀 저희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저희 회사가 하는 것처럼 파인 튜닝을 하면서 갔더라면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국내에서 항암제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가장 퀄리티가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CNR 리서치라고 하는 CRO와 전략적 저희 관계를 맺어서 임상시험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매 단계별로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 회사는 그런 나중에 그런 심각한 상황에는 이렇게 직면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기술 자문단을 보여드리는데요. 외국은 물론 뭐 국내에서 아주 대가들이 저희들을 자문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이 회사의 강점을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저희가 예상 못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너희들의 피어 회사는 파이프라인 하나 갖고 그걸 붙들어 잡고 아주 어, 죽을 둥살둥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데 너희 회사는 보니까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플랫폼을 끌고 간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셔서 저희는 전혀 예상 못한 질문이어서 좀 당황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사실은 이미 임상시험까지 끌어올릴 만큼의 완성도 높은 그런 기술을 오랫동안 그런 연구 개발해 왔고 그걸 가지고 스핀오프 벤처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런 완성도를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면역 치료 특성상 앞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세포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 다양한 그런 모든 그런 그 에브리 코너를 다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어야 그 우수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과학적 성취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치료법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럴 모든 이런 면역계 구성 요소들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그런 치료제들이 궁극적으로 최고 완벽한 그런 치료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그 과학적 성취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면서 어떤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내면은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새롭게 더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그런 기초 체력 그리고 그 충분한 그런 그 연구 개발의 DNA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어떻게 식약처를 설득해서 새로운 그런 모델의 디자인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걸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라서 혹시 어느 분이 질문을 주시면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 세포 치료제를 좀 더 시장을 확장시키는 방안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그 오토메이티드 클로스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면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세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GMP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GMP 시설 짓는 것 자체만 해도 막대한 돈이 들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GMP 시설에 스위치를 올리고 나서 계속 유지하려면 거기에도 막대한 그런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시설 안에 들어가서 세포를 생산할 인력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생산에 투입하는 인력은 최소한 1년 이상의 그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마트 팩토리화하고 표준화하게 되면은 시장을 더 넓히면서 그 코스트도 많이 다운시켜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이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IPO를 통해서 그 조달되는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여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상용화 전략인데요. 그 first in class 전 세계적으로 그 반려견 항암제는 저희가 직접 초기는 그 비즈니스를 할 거고 만약에 이 시장이 넓어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국내 기업들의 라이선스 아웃이나 또는 협력 관계를 통해서 더 확장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그 전 세계적으로 퍼스트 인 클래스이고 또 저희 그 결과를 보고 수의 약품 그 글로벌 컴퍼니 두 곳에서 아주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진출은 그 회사들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휴먼 항암 면역 치료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간암 세포 치료제는 저희가 직접 비즈니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들은 국내외 좋은 그런 파트너들을 잡아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휴먼 그 항암 면역 치료 플랫폼을 썸머리한 거고요. 화살표는 저희가 예측하는 매출 창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반려견 항암 치료제의 경우는 이미
저희가 예상하기에 연말 안에 품목 허가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 연말 안에는 수익 창출이 시작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일 마지막 IR북 혹시 갖고 계시면 제일 마지막 장에 45쪽에 보시면 IPO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주관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IPO실을 맡고 있는 권승택입니다. 4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약 100만 주이고요. 이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배정되는 물량이 약 20% 되고 우리사주조합 물량이 없어서 80%가 기관들한테 배정될 예정입니다. 공모 예정가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이고요. 공모 예정가 기준으로 예상 시총은 2,300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모 주식 상장 예정 주식수는 총 750만 주 되고요. 스톡옵션 이 한 17만 주 정도, 18만 주 정도 있는데 이 주식은 내년에 행사될 물량이라서 크게 다일루션에는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예측일은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저희가 기간 정정을 안 받아서요. 예정대로 3일하고 4일 오늘 내일 수요 예측 예정이고 청약은 다음 주 목금이고요. 상장은 9월 22일 예정입니다. 보호예수 예정 물량은 약 48%쯤 되고 상장 이후에 이동화될 물량은 약 52%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IR 그 초기 단계에서 애널리스트 미팅부터 시작을 했고요. 혹시 뭐 이외에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웬만한 증권사분들 그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 미팅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추가 답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응들은 일단 괜찮은 편이고 오늘 이제 흥국증권에서 리포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장 전에는 아시겠지만 투자 매수 의견이 없는 그냥 단순 리포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8월 중순까지 반기 실적 공시를 하고 이에 관련된 이제 리포트들이 다 나오고 하면서 이제 약간 애널리스트 분들이 약간 좀 비수기입니다 리포트상. 그래서 휴가 가신 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 리포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셀바이오 정광준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첫 번째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그 NK 치료제든 수제낭세포 치료제든 그 노하우에 기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하면 그 기술 이전을 할 때 그걸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보여주는 그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으로 나갔을 때 언어의 장벽도 있을 것이고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 이준행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스마트 팩토리를 먼저 셋업을 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만드는 치료제 기술뿐 아니라 제조 기술까지 솔루션으로 그 제공하는 방안을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품질도 유지될 뿐더러 저희의 수익도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비슷한 또 질문이 많아서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답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뭐 추가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 제조 원가에 맞추어서 충분한 그런 이익이 남을 만큼의 그렇게 가격을 책정을 해서 일단 저희 지금 투자 설명서에 그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실제로 그걸 보고 필드에서 직접 치료를 하고 계시는 수의사 분들은 굉장히 낮게 책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통 지금 그분들 말씀이 반려견에서 암이 발생해갖고 치료하는데 연간 드는 치료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한 10만 원 정도로 지금 1차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 가격을 책정을 했는데 그럴 경우 저희가 한 8번에서 10번 정도 맞추는데 그 가격에 비해서 충분히 싸고 그 효능도 좋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실제 그 시장에 나갈 때 가격 책정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더 저희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개척의 문제는요. 맞습니다. 저희는 저 휴먼 그 사람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고 또 수의약품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그 제조는 지금 KVGMP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CMO를 통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보통 다 자체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유통에 있어서는 그 전문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질문 많이 받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살해세포 플랫폼은 실은 그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저희 세포들이 저희 피어들에 비해서 더 강력하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뛰어들 의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 환자 발생 후에 그러니까 감염 후에 증상이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이 보통 그냥 일주일 이내에 다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이 치료세포를 제조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저희 피어들에 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조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회사 경우는 14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가지고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자세가 될 거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좀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요. 다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도 방향을 그쪽으로 좀 틀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 물어주셨으니까 저희 이제 회사의 장점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다른 그런 세포 치료제들 회사들이 그 환자한테서 어떤 시료를 채취해서 제조하는데 보통 드는 시간들이 좀 빠른 회사들이 한 3주 정도 걸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한 달씩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환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투여까지 14일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공정을 개발한 이유는 저희는 직접 환자들을 보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주위에 혹시 암 환자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그 순간에 이제 보통 다 사람들 마음이 급해지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수술 스케줄 잡아준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그냥 이런 저런 연출 이런 것 부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주 이내에 시료 채취 후에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정을 개발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그 속도입니다. 그리고 수지장세포 치료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8일 만에 그 환자한테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 공정은 최대한 간단히 빠른 시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왔고요. 이 역시 저희가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8년 동안 GMP 시설에서 직접 세포를 생산해 본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